예, 여러분들 1부가 이제 끝나고 이제 2부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시 40분까지는 종목 진단하고요. 그 다음 10시 40분부터는 우리가 야인시대 히든 카드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진단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 통해 들어오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먼저 하시죠. 예,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피플 올려주셨습니다. 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30%를 실으셨네요. 자, 비중 30%씩 이렇게 실으시려면 굉장히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고 주가 자체도 쌀 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비싼 구간에 많이 올라온 구간에 비중까지 좀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한 3년 내내 떠들던 게 4차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AI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전에 야인시대 미니 강의할 때 보니까 10몇 강을 연속으로 AI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AI 쪽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미래 성장성 이런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옥석은 약간 좀 가려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AI, 뭐 비전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AI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장될 때부터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요거 공부 삼아갖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라운피플이 2019년도에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정확히 2019년 10월 18일 날 상장했네요. 자, 여기 실적 나온 걸 보시면 2019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그때 매출액이 한 300억 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82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을 때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라운피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저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제 회사를 상장을 시킬 때는 가장 좋을 때 기업 가치를 가장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상장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그 상장되던 당해 그 해가 최고치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150억에 영업이익은 46억이 적자가 났었고요. 2021년도에도 68억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좀 24억 정도 흑자 전환했는데요. 분명히 열이면 열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자, 상장을 할 때 그때 상장 계획서를 내는데요. 우리 올해는 요 정도 났고 내년에는 얼마 날 거고 매출 얼마 할 거고 후년에는 얼마 할 겁니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요. 아마 더 이렇게 냈겠죠.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뭐 가끔 가다가 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뜯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지만요. 자, 이게 지금 뭐 작년 실적은 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 보면 과연 올해 뭐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작년에 1분기에 매출이 그래도 82억이라도 나왔고 영업이익 11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매출이 27억밖에 안 나왔어요.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자, 비전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자, 이런 주가가 좀 그 꿈을 먹고 좀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여기에 걸맞게 뭐 적자가 나더라도 어차피 뭐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해 가는 거니까 뭐 용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 자체도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요게 그 과연 이 비전 솔루션 이런 쪽이 매출이 꾸준히 발생이 될 수 있는가, AI 기업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때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작년에 일단 뭐 1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작년 2분기 매출이 5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27억 정도인데요. 작년 2분기 매출 좀 있으면 뭐 실적 발표를 쭉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뭐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그때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2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모습이다라면 이거 더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되고 AI 기업들 중에도 매출액이라도 최소한 늘어나는 기업들, 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더라도요. 매출액이라도 최소한 늘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 확인될 때 그때까지만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자, 뭐 현재 상태가 여기 바닥을 한번 두 번 찍고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 뭐 좀 이게 AI 관련해갖고 뭐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면 오늘 갑자기 알테라라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쳐버리고 막 그랬죠. 자, 갑자기 훅 하고 뜨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한 9,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 9,000원까지 안 움직이고 있다라면 그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매출액이 50억 이상으로 찍히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50억보다 아래 구간으로 뭐 찍히고 또 1분기처럼 전전 동기비해 갖고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 들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한 통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75만 7천 원에 10%입니다. 아, 75만 7천 원에 10%요? 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질문하세요. 요게 추매를 좀 할까 하는데 언제쯤 추매를 하는 게 좋고 또 목표가를 얼마 정도 갖고 가야 되는지. 아,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움직일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52조 3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예, 지금 최근에 바이오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11조 가까이 돼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10조예요.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21조에서 2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조정이에요. 그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고 바이오 쪽에는 좀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적어도 양쪽에 양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25조에서 한 26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는요. 최대 지주가 지분을 80%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10% 가지고 있고요. 연기금이 5%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거래가 거의 발생이 안 돼요. 상장 주식수는 7,1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종목이 거래되는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시장에 돌아서면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9,800억 정도 나왔으니까 만약에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1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지금 75만 7천 원에서 10%를 가지고 계시는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주가가요. 저점을 찍게 되면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7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 오면요. 70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에 70만 원 정도 오면은 현재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 종목은요.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길게. 짧게 보는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은 최소한 가져가시려면요. 최소한 이 종목은 한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 내다보고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70만 원에서 10% 추가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80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 종목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요, 사상 신고가를 보시면 돼요. 사상 신고가가 이 종목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 종목이 2021년 8월 달에 103만 4천 원 나왔으니까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단기로는 80만 원 정도 보시고,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 한 70만 원 정도 추가 매수 하시. 이 종목 움직이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바이오 쪽에서 이 종목 저는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RF 머티리얼즈 봐드리겠습니다. 14,16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30%시고요. 뭐 추매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비중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국이 갈륨하고 마그네슘 이런 거 8월 달부터 수출할 때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뭐 수출을 좀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8월 달부터 한다 그랬죠. 8월 달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7월 중순이니까 8월 달 전까지 또 한번 그런 게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이 한 30% 정도 돼도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요게 일단 뭐 처음에 상장돼서 요것도 2019년도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자,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박스권 크게 보면 17,000원 정도, 그리고 뭐 아래는 한 8,000원 정도. 자, 여기서 계속 3년 내내 박스권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 살짝 흑자가 나면서 좀 상장될 때 그때는 흑자였는데 적자로 변하긴 했는데요. 매출액은 늘었어요. 자, 19년도 매출이 160억 정도가 됐고 2017년도엔 182억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근데 2021년도에는 378억, 400억 가까이 되죠. 작년에는 또 매출액이 504억 정도가 됐습니다. 자, 뭐 그렇다라면 1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작년 1분기에 97억이었는데 올해 120억, 올해 1분기 120억입니다. 자,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숫자가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습니다. 자, 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최대 주주나 임원들 주식 막 파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지금 뭐 최대 주주가 RFHCIC인데요. 이쪽에서 오히려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5월 달, 4월 달부터, 지금 4월 달부터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장내 매수 이러면서 5천주, 만주, 2천주, 4천주, 5천주 이렇게 쭉 계속해서 사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향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 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산다.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익 매출액 계속 늘고 이익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주식을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도 뭐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우리 시청자님도 느끼시겠지만 비중이 좀 많으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16,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30% 비중은 많으시니까 한 절반은 덜어내세요. 절반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만 조금 길게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이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2021년도에 찍었던 고점 2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가 이분께서는 이제 하나투를 이제 물어보시면서 하나투 이 종목을 이분께서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매수 문의를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투를. 그리고 이제 태강을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데 태강이 아직 그 매도하셨나 봐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태강을 보니까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태강은 아직 시세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강하고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는 가지고 제가 하나투를 제가 진단하면서 세 종목을 제가 먼저 빠르게 봐드릴게요. 태강하고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태강은요, 지금 오늘 이제 5월 입병선을 살짝 깼는데 10일 입병선만 깨지 않으면 이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거예요. 태강을 잘 가지고 계시고 단기 24,000원. 좀 중기적으로는 한 26,000원, 28,000원까지 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자, 하나투 이렇게 하세요. 하나투가 아마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 봤을 것이고 2021년도 적자일 것이고 지난해까지 적자잖아요. 그죠? 3년 연속 적자를 봤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투뿐만 아니고 여러분 노랑풍선도 아마 적자 그래 봐. 적자하다 1분기 흑자 봤을 거예요. 참 좋은 은행도 참 좋은 여행도 그럴 거예요. 아마 2020년 적자, 21년 적자, 지난해 적자, 올해 1분기 흑자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투 차트입니다. 보세요. 하나투 차트 보시면은 거의가 지금 저점에 와 있죠. 하나 볼까요? 참 좋은 여행 똑같죠? 그 다음 노란 풍선 볼까요? 다 똑같죠? 차트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하나투 주가가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이 없다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주가가 이제 3년 동안 적자 보다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주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은 배팅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면 이 종목이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도 되는데 미리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강원랜드 이런 거 보세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주가요. 주가 전혀 못 보세요.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진다니까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도 매수가 충분히 하지만 지금 자리는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그때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요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연결이 안 됐나요? 자, 그러면 그냥 좀 봐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을 올려주셨고요. 3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거 현대로템 철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의 일을 주로 하는 기업이고 방산도 좀 있죠. 우리 폴란드에 그 수출 대박이 터졌던 그 종목 그게 KT 흑표전차가 수출 대박이 터졌는데요. 자, 그걸 만든 기업이 이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어요. 자, 전차 말고도 다른 쪽에서 관련 있는 게 뭐냐 하면 키우의 그 전동차요. 그거 이 현대로템에서
납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전동차나 이런 쪽 사업 쪽에서도 폴란드 쪽에서 좀 추가로 이렇게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산주 전체적으로 좀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었는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계속해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저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에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자, 요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전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방산주 전체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죠. 자,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 나기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쟁 날 거다,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푸틴은 이미 졌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푸틴은 이미 졌다. 그리고 푸틴이 내일 당장 휴전 협상을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 쪽에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갉아먹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이 확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라면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에 이렇게 들어갈 텐데, 자, 그런 구간들이 또 매수의 타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제가 빠진 이유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얘기 때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좀 긴 관점으로 만약에 들고 가실 수 있다라면 전쟁이 끝나고 뭐 이게 단기간에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부침이 있고 조정받는 그런 거를 무시하고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라면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시청자님께서도 뭐 한 3만 원에 사셨으면 한 30%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좀 못 챙겨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런 반등 뭐 그런 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20% 보유하고 계신 거 그냥 그대로 좀 보유해 보시고요. 한 36,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보유하고 계신 거에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뭐 휴전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그런다라면 방산주는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FNF라는 종목이 있죠. 15만 5천 원에 4%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15만 5천 원에 샀는데 오늘 종가가 11만 6천 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요. 이런 종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심이 없어요. FNF 하면 여러분 실적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잖아요. 1년에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통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다니까 시장이에요. 오직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잖아요.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지금 15만 5천 원에 지금 4% 가지고 계시는데 좀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보세요. 그 누구도 관심 없어요. 이 정도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이고 지금 PR로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거요. 주가 뭐 P 한 10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또 이 종목은 국민연금이 또 8%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연금도 아마 손실이 클 거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손실이 크다니까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겨울로 다가가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주가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뭐 15만 5천 원은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지금 4%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좀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게 이날 이 종목이 11만 1,000원이 가장 최근에 저점이니까 요 정도 오면 11만 1,000원 정도에서 한 6% 정도 추가 매수하면 10% 되잖아요. 그 10%를 매수해서 이거는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이거 기다려야지. 이거는 기다리지 않고서 먹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워낙 주가가 실적도 뛰어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받으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11만 원 정도 오면 이 종목은 얼마 정도 6%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10% 맞춘 다음에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뭐 6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효성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65,000원에 20% 매수하셨고요.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자, 적자난 효성화학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종목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자, 이 베트남 사업이 좀 이 효성 그룹 차원에서 좀 야심차게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굉장히 적자폭도 확대가 되고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지금 효성화학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보시면 효성화학 작년에 뭐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와 보면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작년에만 2,600%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9,9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분기에 9,900%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이거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자,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다란 얘기는 안 믿어도요. 안 좋다, 위험하다, 뭐 조금 뭐 향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다라는 걸 안 믿었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뭐 또 수익을 내고 그럴 방법이 생겨요. 하지만 안 좋은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대응을 못하게 되면 이거는 다음에도 그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화학이나 뭐 이 베트남 사업 쪽 지주회사니까요. 그쪽에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로 갖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는 물렸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자, 6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손해보고 팔기는 싫고 그런 심리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63,000원이란 가격대예요. 이 전저점이었잖아요. 매수하신 가격은 그 위에 가격이었고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여기 깼을 때 이때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전저점이란 가격대 깼으면 두 번이나 지지받는 자리를 깼다라는 건 추가 하락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조금 놓치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라는 건 안 믿어도 안 좋다라는 건 믿으셔야 됩니다. 자, 효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코 스틸이온이라는 종목 있죠? 67,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오늘 급등을 하다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께서 이게 급등할 때 이때 매수를 하셨네, 그죠? 오늘 보니까 장중에 19%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오늘 종가가 2.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그러면 우리가 컬러 강판 또는 우리가 도금 강판을 만들어서 이걸 제품을 생산해서 자동차나 뭐 가전 쪽에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그룹 중에서 가장 지금 기업의
세신이라 그럴까? 핵신. 핵신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핵신이라는 이야기가 가죽을 벗긴다는 거죠. 가죽, 그죠? 이 가죽을 벗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핵신하는 기업이잖아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이 핵신하는, 이 생가죽을 그냥 벗기는 거니까 그만큼 진짜 핵신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저는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포스코 푸챔이나 또는 포스코 홀딩사 또는 뭐 포스코 엠텍 정도는 상관없는데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은 주가는 너무 비싼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따라 붙어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67,000원에 15%니까 이거는 내일 정도 되면 주가가 내일 반등이 나오면요. 얼마 정도까지? 한 7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나오면 이걸 매도하세요. 만약에 이 종목이 싼 고점을 찍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은 내일 정도요. 7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차라리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요. 이게 나와 있는 요 포스코 홀딩스를 매매하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이걸 매매하는 게 낫지.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내일 이 종목은 7만 원 정도면 매도하시고 차라리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포스코 홀딩스로 교체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반도체 올려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반도체 갖고 계신다고요? 네. 예, 얼마에 매수하신 겁니까? 12,680원에 했습니다. 12,680원이면 혹시 네.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한 며칠 됐는데요. 아, 며칠 되셨어요. 비중은 얼마 정도 갖고 계시고요? 20%예. 20%요. 자, 요거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냥 반도체 많이, 딴 거는 많이 올라갔고, 조금, 거래는 없지만은, 한번 사봤어요. 예. 서울반도체가, 반도체가 아니에요. 자, 이름이 반도체인데, 뭐 주로 하는 사업이 LED 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LED 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뭐 LED 쪽이 뭐 거의 LED 제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아니고 LED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서울반도체가 예전에는 한때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한 십몇 년 정도 전쯤 되는데 그때 뭐 터널 같은 데 있던 그런 것들 전부 다 LED 등으로 다 바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했던 적이 있었고. 네, 맞아요. 예. 그 LED잖아요. 아, 예. 서울 반도체 써있건데, 그냥 서울 반도체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5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유럽 쪽하고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자, 이게 좀 주가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려 그러면 실적 부분들이 좀 받침이 돼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 2차 전지 섹터도 있고 반도체 쪽 섹터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름만 반도체니까요. 자, 그리고 이 LED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은 그나마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 조선 쪽들 실적 좋아지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게 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뭐 작년에 한 340억 정도 적자 났고 1분기도 한 14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잠정치가 발표가 안 됐는데요. 이 영업이익 매출액도 2,500억 정도 그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2분기에는 2,900억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건 반도체 아니니까요. 시청자님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내일 정리를 하시고 반도체 쪽 보시려면 진짜 반도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뭐 내일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오늘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 예. 한 내일 좀 어째 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마침 전화 드렸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려면요. 네. 그 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요런 쪽으로 보긴 조금 그렇고요. 저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덜 올랐어요. 실적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쪽 한번 하나마이크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거 이 물어보면 될란 건 모르겠습니다. 예. DB 반도체 그 장비지에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이에 예. 그거는 파운드리 업체라 그래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자, 그거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으니까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뭐예? 하나마이크론이요. 하나 마이크론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빠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보고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올려주신 분 있죠. 로봇 5,47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께서 이제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5,470원이면 지금 한 10%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우리가 교육용 로봇 업체죠. 요 기업이겠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하반기 정도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두산 로보티스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그 상장 일정은 제가 모르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게 나와 있는 로봇 관련돼 있는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로봇은요, 그냥 교육용 로봇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거는요. 이분께서 지금 주가가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리시면 끼가 있는 주식이니까요. 충분히 끼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움직이려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워낙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이라 한번 볼까요? 연계일 아마 기준으로 보면 다 적자일 거예요. 볼까요? 연계일 기준으로 보니까 2020년도 26억 적자고 2021년도 15억 적자고 지난해 2억 적자고 올해 지금 1분기까지 딱 손익분기점에 와 있네요. 이 기업이. 그다음은 재무제표 보니까 재무제표 보면은 뭐 재무제표야 뭐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요. 1분기까지 딱 돈이 한 푼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1억이 돈이 나갔습니다. 이 종목은 워낙 주가가 뭐 영업이익이 한 1억 정도 올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가 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 오면 이 종목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만약에 확실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SPG가 훨씬 나으니까 그 SPG 있잖아요. 그 종목 보니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